뭐라고? 트로트?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음악의 본고장 오스트리아의 한 고풍스러운 자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클래식 전통의 집안, 하나뿐인 딸의 한국 트로트 사랑에 부모님은 크게 화를 내고 있는데요. 클래식의 성지빈 음악원에서 수석 졸업이 유력했던 그녀가 왜 갑자기 한국의 대중음악에 빠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빈 음악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안나 밀러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다름 아닌 음악의 도시 빈이에요. 우리 가족은 3대째 클래식 음악가를 배출한 명문가랍니다. 할아버지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셨고, 아버지는 현재 빈 국립오페라단의 지휘자시죠. 어릴 적부터 바이올린 선율과 함께 자란 저에게 클래식은 그저 일상이었어요. 아침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로 눈을 뜨고 저녁엔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며 잠들었죠. 안나, 넌 틀림없이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야.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어린 시절의 자장가였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꿔놓은 우연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제 룸메이트 클로에 덕분이었답니다. 클로에는 프랑스에서 음악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 빈으로 유학 온 학생이에요. 처음엔 그저 같은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일 뿐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음악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클로에, 그게 무슨 노래야? TS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한국의 트로트야. 혹시 임영웅이라는 가수 알아? 난 그의 팬클럽 회원이기도 해. 임영웅.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트로트는 또 뭐야? 그 순간 제 귀를 사로잡은 목소리가 있었어요. 중후하면서도 감미로운, 그리고 왠지 모를 그리움을 자아내는 목소리였죠. 와, 이 노래 뭔가 특별해. 가사는 못 알아들어도 느낌이 와. 그렇지, 임영웅은 정말 대단해. 클래식만 들어온 너도 이렇게 반응하다니. 클로에는 신이 나서 임영웅의 다른 노래들도 들려주었어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우리들의 블루스, 사랑은 늘 도망가, 한 곡 한 곡이 저를 새로운 음악의 세계로 이끌었죠. 클로에와의 대화 이후 저는 임영웅의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어요. 밤새 유튜브를 뒤지며 그의 공연 영상을 찾아봤죠. 그의 무대 매너, 관객과의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감동적인 목소리, 모두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었다니. 클래식의 엄격함과는 다른 자유로우면서도 감성적인 트로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특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노래는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그의 깊은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와닿았거든요. 어느 날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면 어떨까? 그 순간부터 저는 임영웅의 노래를 바이올린으로 편곡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면서요. 처음에는 단순히 멜로디를 따라 연주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트로트와 클래식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죠. 우리들의 블루스를 바흐 스타일로 편곡해보기도 하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 비발디의 사계 느낌을 더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변화를 눈치채신 부모님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죠. 안나, 내가 연습하는 그 곡은 뭐지? 슈베르트의 새로운 곡인가? 아, 그게 사실은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클래식만이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라고 늘 강조하시던 부모님께 제가 트로트를 연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떤 반응이실까요? 아마도 실망하시겠죠? 하지만 이제는 제 진실된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임영웅의 음악을 통해 제가 느낀 감동과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제 음악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죠. 학교에서도 안나, 요즘 내 연주가 달라진 것 같아.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더 감성적이고 자유로워진 것 같아. 좋은 변화야. 교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죠. 과연 이 도전이 옳은 걸까? 클래식 음악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 가문에서 내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클로에가 흥분해서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안나, 믿을 수 없는 소식이야. 임영웅이 LA에서 콘서트를 한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임영웅이 미국 LA에서 콘서트를 한다니.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나 티켓 샀어. 친구랑 같이 갈 거야.
너도 갈래? 클로에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LA까지 가서 콘서트를 본다는 건 제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 기회가 제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어요. 이명웅의 음악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꿈꾸던 클래식과 트로트의 융합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제 진심을 부모님께 털어놓고 제가 추구하는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LA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기로 했죠. 과연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제 음악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이 순간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부모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지만 다른 나라의 음악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명웅의 트로트를 통해 받은 새로운 음악적 영감과 LA 콘서트에 가고 싶다는 제 바람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처음에 부모님은 당황하셨어요. 늘 순종적이었던 제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낯설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항상 부모님의 뜻을 따랐지만 이번만큼은 제 의지대로 하고 싶다고 강조했어요. 긴 대화 끝에 부모님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제 의견을 받아들이셨어요. 제 확신과 열정을 보시고는 결국 LA 콘서트행을 허락해 주셨죠. 다만 이 경험이 클래식 음악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LA행 티켓을 예매했어요. 새로운 음악 세계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음악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LA 콘서트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이명웅과 한국 트로트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한국 음악과 트로트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을 통해 트로트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알게 되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시작되어 한국인들의 애환을 담아온 이 장르가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죠. K-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 과정을 보면서 음악이 어떻게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깨달았어요.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를 보면서 이 음악이 얼마나 폭넓은 연령대의 팬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10대부터 80대까지 트로트는 세대를 아우르는 힘이 있더라고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팬들과 간접적으로 교류하며 트로트가 한국인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이명웅의 콘서트 영상들을 보면서 한국의 공연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관객들과 가수가 하나가 되어 노래하고 호흡하는 모습, 이른바 떼창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클래식 공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관객들의 응원봉 퍼포먼스, 가수와 팬들 사이의 유쾌한 소통, 이 모든 것이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트로트가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특별한 장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명웅이 어떻게 이 전통적인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LA 콘서트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어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경험이 제 음악 세계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줄지 그 생각에 가슴이 설렜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LA 콘서트 날이 왔어요. 클로에와 함께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죠. 공연장 앞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웠어요. 수많은 팬들이 이미 길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영웅시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저기 봐. 저게 이명웅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야. 클로에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팬클럽 회원들은 나이도 국적도 다양해 보였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로 모여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용기를 내어 한 팬클럽 회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분은 50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셨는데 이명웅의 음악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위로가 되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또 다른 20대 미국인 남성은 K-팝을 통해 트로트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특별한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며 제가 공부했던 트로트의 역사와 의미가 실제 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이명웅이 무대에 등장하자 객석은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그리고 곧 제가 듣고 읽었던 떼창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죠. 수천 명의 관객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관객들과 임영웅이 주고받는 호흡, 그 에너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클래식 공연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이었죠. 콘서트가 끝나고 나올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트로트, 그리고 임영웅의 음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했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클로에와 흥분된 마음으로 공연 후기를 나누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험을 어떻게 제 음악에 녹여낼 수 있을까? 그 순간 새로운 음악적 영감이 제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했답니다. LA 콘서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임영웅의 음악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고 그의 감성을 제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죠. 며칠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바이올린으로 편곡해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클래식 바이올린의 우아함과 트로트의 대중적인 감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며칠 밤을 지새웠답니다. 때로는 너무 클래식에 치우치는 것 같아 고치고, 때로는 트로트의 감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같아 다시 편곡하고, 이 과정에서 제 음악적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안나, 내가 연습하는 그 곡, 슈베르트의 곡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 연습실 문을 노크하셨어요. 순간 긴장됐지만 이번엔 솔직히 말씀드리기로 했죠. 네, 아버지, 제가 임영웅의 노래를 바이올린으로 편곡하고 있어요.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들어보고 싶구나. 떨리는 마음으로 연주를 시작했어요. 연주가 끝나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흥미롭구나. 클래식의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원곡의 감성을 잘 살렸어.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은 좀 더 트로트의 특징을 살리면 어떨까? 아버지의 조언에 놀라웠어요. 부모님도 변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 음악의 다양성과 융합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이 과정을 거치며 저는 점점 제 음악적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클래식을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장르의 감성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음악이라는 걸 깨달았죠. 마침내 편곡을 마치고 연습을 거듭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다 문득 우리 학과에서 매달 여는 소규모 음악 모임이 생각났어요. 아티스트의 밤이라고 부르는 이 모임에서 제 편곡을 선보여보기로 결심했죠. 모임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곡을 준비해왔어요. 한국의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제 나름대로 편곡해봤습니다. 연주를 시작하자 조용하던 공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클래식의 우아함과 트로트의 감성이 어우러진 선율에 모두가 집중하는 게 느껴졌죠.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안나, 이건 정말 혁신적이야. 클로에가 제일 먼저 달려와 말했어요. 교수님도 감명받으신 눈치였어요. 안나, 내 음악적 도전이 매우 인상적이구나. 이런 시도가 내 음악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거야. 그날 이후로 제 음악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악에는 정해진 경계가 없다는 것, 중요한 건 진정성과 열정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계속 다양한 음악을 탐구하고 제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임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임영웅의 음악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한국 음악, 특히 트로트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도서관에서 한국 음악 관련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트로트가 일제강점기의 태동에 한국인들의 애환을 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임영웅 같은 젊은 가수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죠. K-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 과정을 보면서 음악이 어떻게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깨달았어요. 임영웅의 콘서트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의 음악 너머에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어요. 한복을 입고 부르는 전통가요, 무대 뒤 LED 화면에 비치는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들,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노래 가사에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러브가 사랑으로 발음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신선한 충격이란,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찾아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하게 되었을 때 너무 뿌듯했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득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명웅의 콘서트를 현지에서 보는 것,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 것, 이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명웅의 음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는 소식,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뉴스, 제가 사랑하는 음악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심지어 포브스, 버라이어티 같은 유명 해외 매체에서도 이명웅을 조명하기 시작했더라고요. 한국의 트로트 황제, 세계를 매료시키다라는 헤드라인을 보았을 때의 그 자부심이란, 제가 우연히 발견한 보물 같은 음악이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의 힘,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죠. 이명웅의 음악을 편곡하고 연주한 이후 제 음악 세계는 더욱 풍성해졌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죠. 이제는 음악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은 제 새로운 시도를 응원해 주셨어요. 매일 밤 연습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클래식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트로트의 감성을 담아내려 노력했죠. 때로는 좌절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며 다시 힘을 얻었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 연주를 들은 친구들과 교수님들의 반응이 놀라웠거든요. 안나, 내 음악이 더 깊어진 것 같아.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정말 인상적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캠퍼스에서 클로에를 만났어요. 안나, 있잖아. 나 한국 여행 가기로 했어. 클로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와, 부럽다. 관광하러 가는 거야? 응.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너도 같이 갈래? 이명웅의 나라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에 간다고요?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곳을. 하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죠. 가고 싶지만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까?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예상과 달리 부모님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안나, 내가 사랑하는 음악의 뿌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중요해. 다녀와서 내 음악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되는구나. 부모님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한국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여권을 챙기면서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명웅의 음악을 통해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저를 그의 나라로 이끌고 있었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이명웅의 노래가 태어난 그곳에서 내 음악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운이 좋다면 이명웅의 공연을 볼 수 있을까? 이 모든 생각들로 가슴이 뛰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한국의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한글로 쓰인 간판들, 어디서나 들리는 K-팝 음악,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죠. 서울에서의 첫날, 우연히 길거리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젊은 가수가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노래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죠. 와, 정말 대단해. 클로에에게 말했어요. 트로트가 이렇게 모든 세대를 아우르다니. 그런데 갑자기 클로에가 절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나, 사실 내가 너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곳으로 갈 거야. 뭔데? 어디 가는 건데? 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클로에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실은 내가 한국에 오기 전 엄청난 정보를 알게 됐지. 오늘 저녁에 이명웅의 콘서트 영화 I'm Here로 더 스타디움 상영이 있거든. 내가 한국에 사는 지인을 통해 어렵게 티켓을 구해놨어.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클로에가 계속 이야기했죠. 이 영화 티켓이 얼마나 구하기 힘든 줄 알아? 예매 시작하고 몇 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됐대. 내 한국 친구가 정말 어렵게 구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대됐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명웅 콘서트라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이명웅의 콘서트 영화 I'm Here로 더 스타디움을 보러 갔어요. 영화관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극장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많은 팬들이 이명웅의 응원봉을 들고 있었어요. 영화 시작 전부터 이미 콘서트장 같은 분위기였죠. 영화가 시작되고 대형 스크린에 이명웅이 등장하자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놀랍게도 이건 단순한 영화 상영이 아니었어요.
마치 실제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았죠. 특히 떼창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응원봉을 흔들며 하나가 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영화의 화질과 음향도 대단했어요. 이명웅의 목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우는 순간 정말 그가 눈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흥분된 상태였어요. 클로에가 말했어요. 와, 이게 바로 케이트의 힘이구나. 이명웅은 정말 대단해. 며칠 후 우리는 다른 트로트 콘서트에도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였답니다. 수만 명의 관객들이 하나 되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를 담고 있는 특별한 예술 형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트로트는 기쁨이자 위로이고 때로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였죠. 마지막 날 한강공원에서 일몰을 보며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음악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클래식의 아름다움과 트로트의 감동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죠.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제 안에는 새로운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제 음악에 담아내고 싶었어요. 클래식의 정교함과 트로트의 감성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죠. 귀국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음악 공부에 매진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고 제 연주에는 이전에 없던 깊이와 감성이 더해졌죠. 교수님들과 친구들도 제 변화에 다들 놀랐죠. 이제 저는 단순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에요. 저는 문화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음악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고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음악으로 한국과 오스트리아,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K-팝과 K-트로트가 제게 가르쳐준 것처럼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감동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이어주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제 음악을 만들어갈 거예요. 이명웅으로 시작한 제 한국 음악 사랑이 앞으로 제 음악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혹시 또 모르죠? 언젠가는 제 우상인 이명웅과 함께 무대에 서서 합주하는 날이 올지도요. 그날을 꿈꾸며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스트리아 바이올리니스트 안나가 한국 트로트, 특히 이명웅의 음악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얻게 된 이야기 어떠셨나요?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에서 자란 그녀가 한국의 트로트를 접하고 그 매력에 빠져들어 결국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 세계를 열어가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 특히 트로트가 가진 감동의 힘과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력이 해외 유명 음악인의 마음마저 사로잡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K-팝뿐만 아니라 K-트로트까지 한국 음악의 다양성과 매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트로트의 매력에 푹 빠진 사연자분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 음악이 세계 음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